창원의 새로운 관광 요소가 될 오픈형 창원시티 투어버스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건령 40년이 넘은 옛 진해 소방서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창원소방본부가 출범 5년여 만에 단독 청사를 짓습니다. 지난 8월 4명의 사망자를 낸 STX 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주요 관광지나 외국 여행을 떠나보면 2층으로 된 오픈형 버스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창원시에서도 말로만 듣던 오픈형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창원 도심을 관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발이 될 시티투어 버스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창원시가 내년 2018 창원 방문회의를 앞두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2층 오픈형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9일 시티투어 버스 시승식을 가지고 관광도시 창원을 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이제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를 우리가 중요 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각 세계를 다녀보면은 이 시티투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정말 좋은 시티투어를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창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시티투어를 도입했습니다. 이날 시승식에 함께한 창원시 의원들도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시원한 바람도 즐기며 용지 호수공원과 창원의 집 등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우리 드디어 시티투어 버스가 첫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바깥에서 구경하시는 쳐다보실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계절이랑 맞닿아서 그런 건지 창원 시내가 제법 정말 좀 전경이 볼거리가 많았네요.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한지. 관광객들에게 창원을 알려줄 시티투어 버스는 벚꽃과 저도 연륙교, 마창대교 등 창원시를 상징할 만한 이미지를 그려넣어 관광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해설사의 주요 관광지 설명을 비롯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관광지도 소개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황금 연휴로 불리는 이번 추석 연휴, 타지로 떠나는 여행이 아닌 가족과 연인과 함께 창원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새롭게 도입한 창원 시티투어 버스가 창원시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건령 40년이 넘은 옛 진해 소방서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창원소방본부가 출범 5년여 만에 단독 청사를 짓습니다. 진해 행정타운 내 들어설 신축 청사가 준공되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각종 재난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에 위치한 창원소방본부입니다. 옛 진해 소방서 건물을 사용 중인 현 청사는 건령이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데다 진해 서부권에 위치해 소방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다 청사가 좁아 임시 방편으로 조립식 건물까지 올렸으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차고지를 대신하는 등 소방 차량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청사 신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출범한 지 5년여 만에 단독 청사를 신축합니다. 진해 행정타운 내 들어서는 창원소방본부는 18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국비와 지방비 99억 원을 들여 내년 12월 말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새 청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연면적 3,300제곱미터 규모로 소방본부 외 구조대와 직할 119 안전센터, 소방안전체험장 등이 들어섭니다. 또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신청사가 완공되며 늘어나는 소방 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재난 현장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수건 사업인 청사 신축이 첫 삽을 뜨면서 도시의 안정과 배고만 창원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8월 4명의 사망자를 낸 STX 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STX 조선해양은 안전보건 시스템 약화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특별 감독 결과 사고의 발화 요인으로 확인된 방폭 등의 관리를 도급에 맡겨 방폭 등 980개 모두 기준 미달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임의로 분해 조립 사용해 방폭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하청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은 안전보건 환경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유해 위험에 관한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입니다. 안전경영에 대한 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좀 다른 회사들보다 좀 취약하다 이런 거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경영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199건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습니다. 또한 현장 감독 결과 1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도 회사 측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용부가 집계한 STS 조선해양 산재 건수는 모두 43건인데 회사가 파악하고 있던 건수는 2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사고는 원청인 STS 조선해양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개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이나 그나마 있는 매뉴얼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소의 작업 중지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근로감독관과 노사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 순찰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분이 8분위 이하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올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고 그 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며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3만 4천여 명에게 27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18일 경남도 교육청 별관 3층에 마련된 문화공간인 공감홀을 개관했습니다. 공감홀은 190석의 좌석과 무대, 음향장비, 영상시설을 갖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 발표회와 문화소공연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개관에 맞춰 기념음악회가 개최돼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공감홀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19년간 교육 화계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던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본회의장이었던 역사적 공간으로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으로서 더불어 행복한 경남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합성 2동, 구암동, 봉암동을 지역구로 한 이상인 창원시 의원이 19일 자유한국당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4년간 자유한국당에 몸담아왔지만 현재 당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갈등과 지역의 비민주적, 패권적인 당 운영을 비판하며 희망과 비전 그리고 소통의 정신으로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인 둥지를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남도 의원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이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정당의 입당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저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어르신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18일 가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마산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오는 2019년 4월 준공할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사무실과 경로식당, 물리치료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은 마산 회원구 지역의 이번 사업은 마산 회원 구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서 향후 복지관이 준공되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로 노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일) 오전 9시쯤 거제시 장목면 인근 해상에서 2.99톤급 연앙자막 어선이 조업 중이던 4.9톤급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낚싯배에 탔던 9명 중 2명이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해경은 자막 어선이 낚싯배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도남동 성원 1차 아파트를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시는 전체 가구주 약 60%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성원 1차 아파트에서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29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 2,700여 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구는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대상자의 사망이나 공동명의 등록 차량 세대 분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성군 문화체육센터가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수영장 시설 보수와 안전점검을 위해 임시 휴관합니다. 군은 이번 휴관 기간에 수영장 담수 교체, 여과제 교체 등 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달 17일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추석 환금 연휴를 맞아 시티투어 탑승료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1일 1회, 요일별 총 2개 노선을 운영하는 시티투어 버스는 외도와 거제 해금강 등 거제 주요 관광지를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으며 이번 연휴 기간 20%의 탑승료 할인과 함께 버스 이용객에 한해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일간 제41회 소가야 문화제 및 제46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소가야 문화제는 28일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고성 오광대 공연,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군민체육대회에는 11개 종목의 읍면 대항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영 동피랑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동피랑 마을만들기 센터 앞에서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생활 불편을 인내해온 동피랑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동피랑 전방과 구판장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고성군 대가면 새마을 지도자 남녀협의회는 지난 18일 버스 승강장 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지방도 1009호선 및 주요 도로변 버스 승강장 30여 개에서 바닥 청소 및 불법 스티커 제거 작업을 펼치며 쾌적한 대가면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마산 소방서는 19일 마산 하포구 진전면 소재 적석산 입구에서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산행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안전 산행을 홍보하는 한편 비상용 구급함 정비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거제 옥포시장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엽니다. 우선 29일까지 10,000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경품을 제공하고 30일에는 옥포 국제시장 한가위 축제 한마당을 개최해 전통시장의 흥겨움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통영시 광도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지난 18일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 20포를 광도면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조일래 위원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소외된 이웃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부터 3일간 현장 의정 활동을 실시합니다. 군의회는 이번 현장 의정 활동을 통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부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내서읍 안개마을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개마을은 최근 차량 통행량 증가로 보행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지역으로 민원 발생 전 선제적 조치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가 다시 풍요로운 도시 거제를 내년도 시정 비전으로 내걸고 18일부터 4흘간 2018년도 업무 보고를 개최합니다.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번 업무 보고는 국별 소관부서가 다 함께 참석해 소통하며 획기적인 시정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